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제멋대로 소통 방송을 찍고 2회차를 빨리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 이 패턴대로라고 하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방송을 찍고 호응도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로서는 되게 만족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두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님께서 질문하신 홀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댓글로 달렸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세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심플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굉장히 난해합니다. 요즘 말로 투머치 토커 혹은 설명충인 셈이죠. 핸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굉장히 많고 이런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기본 전제 조건과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함은 플레이어의 성향과 플레이했을 당시에 그 플레이어의 스택 보유량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플레이어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그 플레이어의 핸드 레인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으며 스택에 따라서 레인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타이트한 플레이어가 있고 이 플레이어의 핸드 레인지는 일반적으로 6 이하의 카드는 다 버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스택이 평균에 못 미치는 숏스택이라고 한다면 이 플레이어가 4, 5 수디시나 6, 7 수디과 같은 핸드로는 거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플레이어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빅스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마지노럴 핸드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핸드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택의 여유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가 없다고 하면 핸드를 분석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제가 일전에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고 대체적으로 예의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시브한 성향을 가졌으며 어그레션과는 거리가 먼 쿨링 스테이션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와 달리 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말 강한 핸들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라인이나 파켓 킹거 같은 거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없던 어그레션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플레이어의 블러핑 빈도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랍에 플러시 드로우가 나왔는데 이제 플랍에 배팅을 했고요. 상대가 콜을 했어요. 턴에서 플러시 드로우가 완성이 되는 카드가 하나 더 떨어지면서 플레이어가 체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플러시 드로우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얼마만큼 플러시를 더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의 한 장이 더 나오게 된다면 꼼짝없이 질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이미 턴에 상대가 플러시를 완성시켰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체크를 통한 파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대를 익스플로이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름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만약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면 더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봄봄님께서 질문하신 플레이어의 버릇을 캐치하는 꿀팁이 있나요? 입니다. 상대의 치명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알아낼 수 있다면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적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말을 걸거나 뭔가 텔을 잡아낼 만한 그런 액션들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관을 캐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 손을 떨거나 긴장한 빛이 역력한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대부분이 비기너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불특정 다수와 많은 경험을 쌓아보지 않은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이런 태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런 역태를 줌으로써 상대를 기만시키려는 목적이 이제 강한 건데요. 손을 떠는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긴장이 되어서 손을 떠는 사람들은 손떨림이 좀 미세하면서 파동이 약해요. 반면 일부러 손을 떠는 사람들은 손떨림이 불규칙적이고 파동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떠는 것들은 이게 떨림이 미세하게 반복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떨림의 그 간격이나 이런 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게 좀 설명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이 일반적으로 왼쪽 위를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동공이 약간 커진다던가, 이런 미세한 반응들이 있죠. 이런 거를 잘 캐치한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들이 100% 맹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긴장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침을 삼키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삼켜지는 것인지, 아니면 삼키고 싶지 않고 아무런 미동도 하고 싶지 않은데 몸에서 반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뭔가 좀 어색하게 침을 꿀떡하고 삼키면 목젖이 이렇게 꿀렁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너무 평온한 얼굴을 하는 것도 텔 중 하나이며,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긴장들은 대부분 강한 핸들을 잡았을 때 나타나는 편이고요. 약한 핸들을 잡았을 때에는 이게 오래 못 가요. 한 3초, 길어봤자 한 5초? 그리고 좀 빨리 포기하는 경향도 좀 있고, 이런 정보나 경험 같은 것들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자연스러움은 역텔이며 자연스러운 것은 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텔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텔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특정 플레이어의 텔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플레이어를 얼마나 관찰하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설까요? 그리고 그 확신에 찬 텔이 게임 도중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정보가 없는 플레이어의 대결에서는 이런 버릇을 캐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어디서 볼지 모르니까요. 그런 텔을 파악하기보다는 상대의 핸드 레인지를 파악하려는 데 신경을 더 쓰는 게 훨씬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죠.
아까 같이 이제 플러시 드로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럼 자주 보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붙을 확률이 높고 정보 싸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혹은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일부러 만들기도 해요. 허영만 화백의 타짜 원아이드 잭에서 도일출이 블러핑을 할 때 목젖이 이제 여기가 꿀렁꿀렁 되는 거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블러핑을 할 때 목젖이 볼록볼록거린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고요. 그런 액션을 몇 차례 시도하면서 그게 맞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그에 따른 데미지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진다는 보장과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에는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태를 관찰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대가 불편하고 폴드 빈도가 높더라 하는 이런 상황을 정보를 습득하는 게 상대를 익스플로이 시키는데 훨씬 더 써먹기도 좋고 효율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유튜브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어떤 포커 하냐고 이제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코칭을 받는 한 피교육생이 이거 선생님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캡처본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보는 순간 빵 터졌어요 진짜. 네. 아니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만들어서 하시는지 진짜 웃겼어요. 기분은 전혀 나쁘지 않았고요.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만드신 거 좋은 결과 있어서 롱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보 같은 플레이를 해서 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제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아이디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아이콘까지 만드셨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좀 다르긴 한데 진짜 비슷해요.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만드셨은 것 같아요. 직접. 저 그 노력에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당사자분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카페나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특별히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참신한 소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홀덤닥터 네이버 카페나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